여러분 반가워요. 이제 제 이름은 이호형이라고 하고 지금 포항대는 올해 졸업을 해서 지금 대학원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오늘 어떤 과목별로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야 되고, 그리고 지금 여러분 다들 중학생이시잖아요, 그죠? 이제 중학생 때 어떤 거를 좀 미리 해둬야 되고, 그리고 어떻게 해야지 고등학교 때 잘할 수 있고, 그런 이야기, 그리고 뭐 동기부여에 대한 얘기도 잠깐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좀 유익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여러분 제자리 멀리뛰기 해봤죠? 네. 제자리 멀리뛰기 어떻게 하죠? 제자리에서 막 이렇게 무릎을 굽혔다가 폈다가 팔을 굽혔다 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펄쩍 뛰죠. 근데 이제 제자리 멀리뛰기를 할 때 그게 이제 요령이라고 기술이라고 하면은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뭘까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제 기본적인 운동 실력, 그리고 어떤 큰 신장 이런 게 필요하겠죠. 왜냐하면은 제자리 멀리뛰기를 잘하는 어떤 기술이나 요령이라는 거는 결국 그 친구도 똑같이 습득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 차이를 결정짓는 거는 뭐냐면은 기본적인 피지컬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지금 고등학생 때는 모두가 전력 질주를 하거든요. 똑같이 달린다고. 그러면은 이제 어떤 달리기를 잘하는 요령은 다들 습득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때는 뭘 해야 되냐면은 그 어떤 기본적인 체력을 기르는 거, 그러니까 어떤 고등학교 갔을 때 훨씬 더 빠르게 달릴 수 있도록 효율을 확보하는 일을 하는 것이 저는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해요. 여기 예외는 있는데, 혹시 특목고나 자사고 준비하는 친구가 있나요? 그런 경우가 만약에 있다면 이야기를 해주고, 만약에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은 사실 중학교 때는 내신 점수가 그렇게 많이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면 어차피 우린 결국 대학교를 잘 가고 싶은 거잖아, 공부를 잘하고. 근데 대학교를 가는데 중학교 내신을 보질 않죠. 고등학교 때 어떤 시험 성적만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학교 때는 어떤 시험 하나하나 연연하기보다는 자기 실력을 좀 쌓아가고, 그러니까 이제 기초적인 공부의 기초 체력을 좀 향상시키는 것이 저는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많이 할 거예요. 물론 지금 당장 도움이 되는 공부 방법도 여러 가지 소개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지금 다 실천을 하기는 좀 어려울 수 있겠지만은 이거다 싶은 거 한두 개가 있을 거예요. 듣고는 이거는 한번 해볼 만하다, 이런 거 한두 개만 이제 꾸준히 실천을 해도, 아까 전에 꾸준함 이야기했죠. 꾸준히 실천을 해도 여러분한테 이제 큰 변화를 줄 수 있는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우선은 여러분이 제일 중요하다고 많이 들었을 과목이 뭐죠? 수학. 그렇죠, 수학이죠. 이제 수학이 사실 중요하죠. 왜냐면은 잘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만큼. 그래서 수학은 이제 한 번 놓치면은 따라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과목이라고 꼽히죠. 그래서 왜냐면은 다른 과목과는 다르게 수학은 개념이 딱딱딱딱 체계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전에 과정이 비어버리면은 그 후 과정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영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3에 올라가서도 어떤 중2 내용이 비어있어도 영어라는 것 자체를 열심히 공부하면 커버가 되게 돼 있어요. 근데 수학은 중2 내용이 비어있으면 중3 문제를 풀 수도 없어요. 개념을 이해할 수도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수학은 암기 과목이 아니라는 말 많이 들어봤어요? 그죠? 근데 이 말이 사실 틀린 말은 아닌데 좀 약간 오해를 하기 쉬운 부분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뭐냐면은 이제 수학에도 방대한 양의 정보를 머릿속에 집어넣는 과정, 그러니까 기억을 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이런 걸 무시하고 답지를 보고 이해가 된다, 수학은 암기가 아니라 이해라는 말을 듣고는 이제 이해가 되었다고 공부를 다 한 게 아니라는 소리죠. 그래서 이 이해를 바탕으로 방대한 양의 정보를 머릿속에 이제 집어넣어야 된다. 즉 이것 일종의 암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수학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이런 문제 유형별로 풀이 방법을 익히는 것으로 커버가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상위권 레벨까지는 양으로 무조건 밀어붙여서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될 건 여러분이 수학이라는 것은 어떤 내가 풀 수 있는 유형을 늘려나가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어떤 암기의 과정으로 극복이 어느 정도는 된다. 그런데 상위권에서 최상위권으로 가는 데는 그 다른 능력이 필요해요. 이거에 대해서 제가 좀 이따 설명을 할게요. 자, 그럼 여기서부터는 공부를 어떻게 단계적으로 해나가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게요. 만약에 이제 여러분이 공부를 좀 많이 놨다가 지금 시작을 해서 교과서를 정독을 했는데도 개념이 이해가 되지 않을 수가 있겠죠.
이제 그런 경우에는 사실 안타깝지만은 그 독학으로 뭔가를 하긴 좀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면 돼요. 왜냐면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 밑에 돌이 빠져 있으니까 위에 돌을 쌓을 수도 없고 심지어 어디부터 빠져 있는지 본인은 모르는 상태죠. 이런 경우에는 사실은 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빠르게 자기를 어떤 자기 학년의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 이런 경우라면은 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자기 수준을 자기 학년에 맞는, 그러니까 교과서를 정독했을 때 스스로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만드는 것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충분히 어떤 스스로 공부를 해서 극복을 할 수 있는 수준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저희가 수학 공부할 때 되게 많이 듣는 말이 있죠. 개념 공부. 개념 공부를 하고 문제풀이를 해야 된다. 그런 말을 많이 하죠. 그래서 개념 공부라는 거를 여러분이 해야 돼요. 이 개념 공부라는 거는 사실 사람마다 하는 방법이 다 달라요. 누구는 교과서를 5번 정도 읽었다. 그랬더니 이해가 되더라는 사람도 있고, 필사를 하는 사람도 봤어요. 저는 주위에서. 그리고 약간 개념 문제를 풀고 나서 다시 개념으로 돌아오니까 좀 더 이해가 잘 되더라. 뭐 이런 친구들도 봤어요. 이거는 본인이 하기 나름이에요. 사실 방법을 딱 정해주긴 굉장히 어려워요. 그 서로 성향도 다르고. 그런데 목표를 정해줄 수는 있어요. 이 목표라는 건 뭐냐면은 다른 사람한테 이 맥락과 함께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이 개념을. 아까 전에 들었던 얘기랑 좀 비슷하죠? 들었던 비슷한 얘기들이 있을 건데 이건 진짜 중요한 얘기라는 뜻이겠죠? 자, 개념을 다른 사람에게 설명을 해봐라 그러면은 생각보다 하기 어려워요. 생각보다 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개념을 설명한다? 그럼 말문이 탁 막히는 순간이 올 거예요. 그럼 거기를 여러분이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이제 이해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그런 것이 필요해요. 그래서 개념 공부는 언제 끝나느냐? 이 개념을 다른 사람에게 완벽히 설명할 수 있을 때까지, 이 개념은 어디에서 나왔고 무엇을 위해서, 이런 맥락까지도 다 설명을 할 수 있을 정도가 되면은 그 다음부터 생기는 문제들은 개념 공부에 의해 생기는 문제는 아니라고 판단을 해도 저는 된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이 개념 공부를 다 했어요. 그 다음에는 뭘 해야 될까요? 유형. 그렇죠. 뭐 개념 유형이라는 책도 유명한 게 있죠. 이제 유형별로 학습을 통해서 이제 어떤 자기가 풀 수 있는 유형의 양을 늘려나가는, 제가 아까 전에 초반에 강조했던 어떤 방대한 양의 정보를 머릿속에 넣는 과정이 필요해요. 이 과정에서 자 문제 풀이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이 과정에서는 양이에요. 양. 그냥 문제를 많이 푸는 게 그냥 도움이 돼요. 문제를 하나하나를 어떻게 바라볼지는 좀 이따 설명을 해주겠지만은 그런 방식으로 이제 굉장히 많은 양을 풀면은 극복이 되게 돼 있어요. 이거는 왜냐면 문제들이 유형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 문제들은 대체로 이제 비슷한 풀이 방법을 가지고 그죠? 그래서 이것들을 내가 풀 수 있는 유형을 하나하나 이렇게 넓혀 나가면은 이제 여러분이 더 이상 내가 문제를 많이 푸는 게 능사가 아니구나라는 시점이 올 거예요. 그 전까지는 여러분 양이 부족한 겁니다. 양을 계속 채워야 돼요. 그죠? 그래서 문제를 풀이할 때는 뭐 문제가 많은 책 한 권을 사서, 아니면 여러분이 수학에 그렇게 시간을 많이 할애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적은 책을 사는 것도 괜찮지만은 꾸준히 그냥 풀어야 돼요. 풀면 풀수록 여기서 비례하게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점을 좀 제가 강조를 하고 싶어요. 여러분 대체로 양이 부족할 공산이 큽니다. 개념이 이해가 제대로 됐다면.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이 뭐 흔히 말하는 상위권이라고 하는 레벨까지는 도달을 할 수가 있어요. 사실은 여러분이 양을 늘려가면은 딱 비례하게 성적이 오르게 돼 있어요. 근데 그때부터 막히는 지점이 생길 거예요. 아무리 공부를 해도 너무 잘하는 친구들이 앞에 있는 거야. 쟤들은 도대체 어떻게 이걸 이렇게 풀었지? 어떻게 이 시간에 풀었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거예요. 이제 그때 필요한 게